오늘 코빗 리서치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예측 보고서를 가지고 그 미래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4년 주기 공식 있잖아요. 거의 나침반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그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왼쪽이 과거 사이클인데 아주 뾰족하게 정점을 빡 찍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오른쪽 지금 사이클을 보면 고점이 훨씬 더 완만하고 길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힘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이벤트가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젠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변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하나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줄여서 OB3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이 법안의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미국 내 기업 투자를 확 늘리자는 건데 이게 왜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하냐? 바로 그 돈의 흐름, 즉 자본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안의 예상 효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본 자산 증가율이 3.36%로 압도적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본이 결국엔 뭘로 이어지겠어요? 바로 토큰화 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로 흘러들어올 거대한 자금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거시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비트코인이 아니죠. 비트코인의 역할, 그 위상 역시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많았잖아요. 비트코인 대 달러.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달러입니다. 즉, 달러나 금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나란히 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핵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10분의 1 이상이 이제 ETF나 기업 재무자산처럼 장기적으로 꽉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단타로 사고 파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안정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동안 그 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 우리가 온체인 경제라고 부르는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가 뭐냐? 바로 RWA, 즉 실물 자산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현실 세계의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RWA가 거대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세계로 콸콸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퍼프덱스 플라이휠 같은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플랫폼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늘죠. 그 수익으로 뭘 하느냐? 자기네 토큰을 다시 사들여서 가치를 올립니다. 그럼 토큰 가치가 오르니까 또 새로운 사용자들이 몰려들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슬슬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모든 돈과 사람이 모이는 메인 스트리트가 되기 위한, 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패권 다툼 말이죠. 이 전쟁은 가장 밑단,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프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맞붙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모놀리식 방식.
다른 하나는 기능을 여러 겹으로 쪼개서 보안과 안정성을 챙기는 모듈러 방식입니다. 속도냐 안정성이냐, 이 근본적인 철학의 대결인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의 차이가 바로 두 거인의 전략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더리움은 어때요? 보안과 탈중앙화를 지키면서 기관들을 끌어들이려는 약간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반면에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개인 사용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전쟁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앱단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슈퍼앱이 되기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슈퍼앱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주식, 암호화폐, 파생상품, 토큰화된 증권까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을 단 하나의 앱에서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슈퍼앱 경쟁의 선두주자들 들어보면 다 아는 이름들일 겁니다. 바로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죠. 로빈후드는 이미 주식, 옵션 같은 다양한 자산을 가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분야의 최강자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오르내리는 가격만 쳐다보는 투기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진짜 금융 시스템을 그것도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 짓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금융 세계를 위한 인프라와 배관을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빗 리서치 보고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요. 블록체인 시장은 정책, 자본, 기술이 융합되는 완전한 온체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구조적인 대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나면 과연 어떤 서비스, 어떤 킬러 앱이 등장해서 우리 부모님 세계까지 포함한 모두가 자연스럽게 쓰게 될까요? 금융의 미래가 온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